안녕하세요. 오늘 형사법 23년도 해양경찰 간부시험 다섯 번째 문제를 풀어볼 시간입니다. 정말로 벌써 이제 5번 문제까지 왔네요. 해양경찰 간부, 해경 간부시험. 네.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경찰 간부시험 문제랑 비교했을 때 어떠신가요? 제가 볼 때는 해경 간부 문제가 조금 평이하게 느껴져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뒷부분부터는 상당히 또 난해한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해경 간부 문제 쉬운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여러분들 많이 봤던 판례 위주로 나오고 있어서 좀 평이하게 저도 뭐 강의하는 데 있어서 조금 수월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따로 이론을 들춰보면서 한번 리마인드를 할 필요가 아직까지는 별로 안 느껴지고 있어요. 하지만 또 뒷부분에 가면 좀 이론을 제 기본서를 통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하고 그리고 들어가야 될 그런 문제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쉬울 때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강의하는 내용만 이렇게 잘 듣고 따라오시면은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바로바로 습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5번 문제는 형사법, 그 중에서도 형법 중에서도 총론 중에서도 고의, 구속요건적 고의와 관련된 이 고의에 대한 그런 부분이죠. 즉 구속요건에서 주관적 요소 중에 핵심이 고의잖아요, 그죠? 그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한번 막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문제 한번 보시면, 자, 다음 중 고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이네요. 자, 1번. 1번은 새로 목사로 부임한 자가 전임 목사에 관한 교회 내의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전임 목사의 어떤 불미스러운 소문, 뭐 예를 들어서 성추문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어마어마한 돈을 횡령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를 교회 집사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 그냥 여기서 답이 나오지 않나요? 이 판례를 꼭 외우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지금 이 전임 목사의 어떤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한 목적에 고의가 있었나요? 없었죠. 불미스러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거잖아요. 사실 팩트를 확인하기 위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예훼손에 고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맞다. 고의가 있다라고 했네. 이거 틀렸네. 그죠? 1번이 바로 답이네요. 자, 이거는 이 정도 타고 그냥 수험장에서는 나가도 돼요. 이렇게 답이 명백한 거는. 여기서 2번, 3번, 4번 읽으면 나중에 뒤에 문제 풀 때 시간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 되는 거는 그냥 1번 짚고 나가면 됩니다. 지금 오늘은 제 강의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습득하는 시간이니까 또 강의를 쭉 해볼게요. 두 번째,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 우리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는 판례 다수설이 뭐죠? 용인설이죠, 용인설. 자, 용인설에 입각해서 기술이 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 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맞죠? 용인설에 입각해서 기술되어 있죠. 세 번째, 주거침입죄에서의 고의입니다. 주거침입죄에서의 고의. 전체 몸이 들어가는 거냐, 일부의 몸이 들어가도 되냐. 즉 일부를 침입해서 사실상 평온을 해야 한다는 인식만 있어도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몸 전체가 다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여기 보면 야간에 타인의 집에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얼굴만 들어간 거죠. 얼굴을 들이미는 행위를 하였다. 즉 신체 일부만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있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을 충분히 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야밤에 창문에서 얼굴을 이렇게 들이밀면 이거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있을 사람이나요? 화들짝 놀라겠죠. 너무나 무서운 일이잖아요. 끔찍한 일이잖아요, 사실은.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따라서 내 신체 일부만 들어가더라도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주거에서의 사실상 평온이 해야해진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것이죠. 그런 고의가 있었던 거죠, 당연히. 따라서 일부만 침입해도 그 고의는 인정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상 평온을 해야 했다면 기수가 되는 거고, 사실상 평온을 해야지 못하였다면 미수가 되는 거죠.
이것도 거의 맞습니다. 그다음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이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협박을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진 않아요. 내가 이 직무집행을 방해하겠다라는 그런 의사까지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맞습니다. 자, 강론에 나오는 각각의 죄에 대해서 그 각각의 죄에서 요구하고 있는 고의가 무엇인지 그거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총각론을 조금 결합시킨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술적이고 테크니컬하고 아주 종합적인 그런 문제이지만 워낙 유명한 판례들이다. 워낙 유명한 판례들이다. 유명한 판례들이다 보니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뭐 한번 판례 정리해 보면 명예훼손죄에서 확인하는 것을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고의가 있을 수 없다. 또 용인설이죠. 그리고 요거 중요합니다.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 상태를 추인해야 된다.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그렇죠?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일까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 상태를 추론해야 된다. 이거 추인해야 된다. 이거 아주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럼 주거 침입자는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해요. 그래서 전부가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야 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야 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해야 한다면 일부가 주거에 들어갔을 때 미수에 그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얼굴 들이미는 행위는 신체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야 했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른다. 그다음 공무집행방해죄에서는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까지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